형 이거 뭔데? 아니 여기 간지러워. 진짜 간지러워. 꼭지 안 나오지? 네, 티 안 납니다. 아,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주현입니다. 지난 폭스바겐 영상에서 포르쉐의 역사를 짧게 소개했었는데요. 이번 포르쉐 편에서는 얕게 스쳐 지나간 이야기들을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폭스바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포르쉐를 처음 설립한 사람은 리오 퍼디난드가 아닌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입니다. 187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포르쉐는 기계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미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낮에는 아버지의 기계 공장에서 보조 일을 했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기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설립자들은 확실히 천재 소리 들을만 했습니다. 나도 20대 때 주경야독을 이 뭔 개소리야!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해 수석 졸업을 한 포르쉐의 천재성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벨라 에거라는 전기회사를 추천해줬고 포르쉐가 그곳에 취업하게 됩니다. 기계공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포르쉐는 현장 경험을 쌓으며 허브 전기 모터를 만들고 이 전기 모터를 만들면서 포르쉐의 유명한 신조가 정해지고 고집이 뚜렷해집니다. 특히 포르쉐가 유난히도 이것에 집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대부분 도요타에서 생산한 프리우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나는 왜 ES300H가 떠오르지? 요즘이야 하이브리드 차가 대중화됐지만 10여 년 전 도요타가 처음으로 양산차에 전기 모터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 트렌드를 주도하기도 했고 한동안 이렇다 할 경쟁차도 없어 독보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이죠. 도요타 프리우스가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는 무려 120년 전에 등장합니다. 포르쉐 박사에 의해 말이죠. 바로 로나 포르쉐 믹스테. 이 포르쉐 박사의 하이브리드 차는 믹스테라 불렸는데요. 프랑스어로 혼합된 이란 뜻의 자동차입니다. 게다가 4륜구동이었죠. 4바퀴에 전기 모터를 장착해 각각의 바퀴에 힘을 전달하고 가솔린 엔진도 장착,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보탰습니다. 2인승과 4인승차 두 가지로 출시했는데요. 최대 출력 14마력에 불과한 차였지만 전기와 가솔린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최초의 하이브리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이 믹스테를 직접 몰고 엑셀버그 랠리 레이스에 참가해 여러 차례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최고 속도는 시속 50km, 그리고 20분간 5.2kW의 힘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만 사용하고 동력 구동은 전기 모터로만 하며 하이브리드 계보의 시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당시에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다니 시대를 진짜 앞서 나가긴 앞서 나갔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포르쉐가 하이브리드에 왜 집착했는지 설명하기에는 한참 부족하죠. 특출난 기술을 통해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히틀러는 독창적인 시도를 잘하던 포르쉐에게 가격이 싸고 5명이 타야 하며 빨라야 하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죠. 그 어이없는 요구에 탄생한 차, 바로 독일 국민차 비틀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포르쉐가 전차도 개발하는데 대표적으로 6호 티거의 프로토타입 차체, 구축전차 엘레판트, 초중전차 마우스 등입니다. 당시 시대를 앞서간 하이브리드 기술을 넣어 만들었지만 기동성에 심각한 결함을 보였습니다. 주행 중에 모터가 과열돼서 불이 날 정도였다네요. 불 익숙하시죠? 불 하면 또 BMW. 닥쳐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포르쉐는 나치를 도운 전범으로 투옥됩니다. 4년 옥살이를 하고 나오자마자 돌아가셨으니 하이브리드 엔진의 개념을 적극 활용한 선지자가 탱크만 아니었어도 포르쉐의 유지를 잇는 것인지 하이브리드의 집착은 후대에도 이어집니다. 911 GT3R의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기 시작하더니 하이퍼카 918 스파이더에도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후 내연기관을 완전히 뺀 전기자동차 박스터 2를 만들고 포르쉐 911과 356의 별명이었던 깨구리를 이어받아 전자 깨구리라고 불리는 전기구동 스포츠카 타이칸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여 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를 쌓아놓은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은 포르쉐의 집착과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던 아버지 대신 회사를 직접 경영하며 스포츠카를 제작하기 시작한 포르쉐의 아들 페리 포르쉐는 아버지의 이념을 이어가며 포르쉐만의 개성 넘치는 스포츠카를 제작하는데요. 그 첫 차량이 바로 포르쉐 356입니다. 기념비적인 차량으로 평가받는 이 차량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꿈꾸던 스포츠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 라는 페리 포르쉐의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344마력의 최대 출력을 발휘하고 17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는데요. 1948년 처음 등장한 후 여러 가지를 보완하며 1965년도까지 다양한 시리즈로 등장하였고 총 76,313대의 차량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후 제임스 딘의 에마였던 포르쉐 550 스파이더까지 출시하며 세간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이때 포르쉐는 사무육에 버금가는 걸작을 만들기도 하죠. 웅크린 깨구리라고 불리는 바로 포르쉐 911입니다. 페리 포르쉐의 깊은 고민 끝에 탄생한 차량이 바로 지금의 911인데요. 슈퍼카와 비슷한 성능으로 일반 도로에서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이 911만의 매력은 그 누구도 선망하지 않을 수 없는 포르쉐의 아이덴티티죠. 1963년부터 생산된 포르쉐 911은 시대가 변하면서 디자인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초기 디자인에서 크게 바뀌지도 않고 그렇다고 구닥다리 디자인으로 보이지도 않게 말이죠. 그러면서도 누구나 911을 알아볼 수 있으니 디자인팀이 얼마나 열일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1990년 방만한 경영과 미국 시장의 부진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부도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그리하여 변화를 준 996과 박스터를 출시하며 경영난에 시달린 포르쉐는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저렴한 금액에 포르쉐를 살 수 있게 되어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모델은 비난 또한 엄청났는데요. 기존 911은 공랭식 엔진과 깨구리 눈 모양의 헤드라이트를 고수해오던 포르쉐는 5세대 996과 박스터를 선보이면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996은 포르쉐 매니아들에게 망작이라며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랭식 엔진을 쓰고 개구리 헤드라이트를 좀 더 둥글게 바꾼 것과 하위 모델 박스터와의 부품 공유, 그리고 성능 향상과 환경 규제로 인한 원가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비난 여론은 계속됐지만 2배 이상으로 찍힌 판매량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렴한 포르쉐라는 대중성을 가미한 박스터의 성공 이후 돈맛을 알게 된 포르쉐는 이때부터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와 함께 확실한 재정난 탈출을 위해 2002년 카드를 꺼내죠. 왜 아무도 안 하냐? 바로 고성능 프리미엄 준대형 SUV 카이엔 모델입니다. 포르쉐는 폭스바겐의 SUV 투아렉을 기반으로 카이엔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요. 아이러니한 건 포르쉐의 마니아층은 이런 포르쉐를 비판하고 수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은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브랜드에서 왜 SUV를 만드냐라는 것 자체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망할 거라는 전망을 너도 나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박스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많은 포르쉐 팬들이 실망하며 비난했지만 카이엔은 가장 많이 판매된 포르쉐로 재정난을 해결해주며 현재까지 포르쉐 판매량의 부동의 1위인 효자 모델로 여전히 스포츠카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모델이 됩니다. 포르쉐는 이어 두 번째 카드인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세단 파나메라까지 출시하며 또다시 충격을 선사합니다. 파나메라까지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고 IMF급 재정난에서 탈출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 포르쉐는 스포츠카인 911, 박스터, 카이맨, 쿠페형 세단인 파나메라, SUV인 카이엔과 마칸, 하이퍼카인 918 스파이더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현재까지도 최고의 스포츠카 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자, 오늘은 포르쉐의 역사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슈퍼카 페라리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을 클릭, 미국 자동차 그룹 GM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왼쪽 하단을 클릭, 다음 영상을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